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몇 주 동안 저의 이세 준비, 근황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3월에 처음으로 배란 유도라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먼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배란 유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말 그대로 배란을 촉진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제는 인위적으로 촉진을 시키는 거죠. 인위적으로 촉진을 시켜서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국내 산부인과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고 있는 약들이 있는데요. 하나가 클로미펜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페마라라는 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인터넷에 있는 사례들을 조금 꼼꼼하게 남편이랑 찾아보고, 또 이제 가서 저희 담당 원장님하고도 아주 꼼꼼하게 상의를 한 끝에 페마라를 복용하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복용 시기는 이제 생리를 시작하고 이틀에서 3일째쯤 되는 날, 이제 병원을 방문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페마라 또는 배란 유도제 약을 이제 처방을 받아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알씩 그렇게 총 5일 동안을 먹었습니다. 배란 유도제를 검색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부작용이라는 그 검색어가 함께 또 보이실 거예요. 사실 이 부작용이라는 게 엄청 무섭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큰 부작용은 없었어요. 부작용은 없었는데 약간 뚜렷한 특징은 있었어요. 첫 번째로 기초 체온이 조금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이 복용을 하니까 잠이 좀 쏟아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퇴근을 하고 딱 오후 10시 복용으로 정했었죠. 처음 결과를 이제 보러 갔어요. 처음 결과를 봤는데 정말 너무 좋았어요, 상황이. 난포 크기도 그리고 모양도 정말 너무 잘 나왔다라고 원장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숙제 잘하고 착상이 잘 되기만을 이제 기다렸던 거죠. 피 검사까지 갔는데 요번에 이제 처음 시도했던 이 배란 유도가 사실 뜻대로는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상심의 좀 크기가 다른 때보다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 안에 왜 자꾸 아쉬움이 좀 남았냐면은 그 준비 기간 동안에 제가 감기를 2주나 알았어요. 2주나 알아버려서 혹시라도 감기약을 먹으면 안 좋아질까봐 진짜 버틸 대로 버티다가 결국에는 감기약을 또 먹었거든요. 이제 몸도 아프고 결과도 잘 안 되니까 약간 모든 게 다 지쳤달까? 약간 그 준비하는 데 있어서 권태가 왔달까? 그러다 보니까 촬영도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고 약간의 좀 패닉 상태가 왔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4월까지는 좀 쉴까 하는 마음이었었고, 그리고 계속 이제 슬럼프 속에 있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면 안 되겠다. 이제는 진짜 결정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그냥 번뜩 든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이제 깊은 상의 끝에 시험관 준비를 제대로 해보기로 했고, 첫 번째로 한 작업은 바로 병원을 저희가 옮긴 거였어요. 그래서 저처럼 시험관 준비를 고민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하시면 좋을지 오늘은 그 과정들만 간단히 제가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험관 첫 번째 컨셉은 시작이 반이다 라는 컨셉인데요. 그 첫 번째 단계로는 연계된 난임 전문병원을 찾아라입니다. 이 연계된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딱 갔을 때 저희가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정말로 이제 시술을 들어가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연계된 난임 전문 병원이어야지만 저희가 나중에 그 지원금 같은 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정부 지정 난임 그 병원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보건소에 가셔서 난임검사 의뢰서라는 그 서류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와야 합니다. 근데 그거 이제 받아야만 저희가 나중에 그 난임검사 비용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발급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우선은 집 근처에 있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해당하는 그 보건소로 방문을 해주세요. 보건소 이제 방문하시면은 이제 처음에 신분증 들고 가셔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같이 가서 신청을 할 수가 없어서 먼저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대리 신청이 가능한지를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가능했고 그 대신 준비할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저랑 남편 그 신분증 그거를 챙겨가야 했고 그다음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서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라는 거에 또 서명을 해서 가져갔어야 했고 또 하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이렇게 총 3가지 서류를 집에서 전부 다 작성을 했고 사실 근데 저희가 이사 와서 프린터기나 이런 걸 따로 설치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혹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여쭤봤더니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메일 주소로 보내드렸고 딱 보건소 방문해서 누구누구입니다. 전화 드렸던 하고 딱 말씀을 드렸더니 이미 서류를 다 준비를 해두셨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미리 전화해보지 않고 그냥 몸만 갔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날은 허탕치고 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역시 사전에 미리 꼭 전화를 해보시고 뭐 약간의 지역마다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지역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를 꼭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발급받은 난임검사 의뢰서를 들고 이제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하세요.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병원에서 물론 알아서 그 명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 서류를 준비를 해주세요. 제가 갔던 병원 같은 경우는 그거 저 필요한데요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이 이미 그 서류를 제출을 했으니까 이미 그거를 그 수납을 할 때 다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다음 이제 모든 그 서류를 이제 들고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은 것이 그 검사 비용 지원금이 그러니까 제출을 한다고 해서 바로 막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는 최대한 그 서류를 들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거를 제출을 하러 갔었죠. 이것만 했어도 이미 저희는 시험관에 뛰어들 수 있는 준비가 그래도 잘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결과를 들어야죠. 네, 결과를 들어야 되는데 저는 다행히도 반년 전에 검사했을 때와 달라진 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자연 임신 시도를 한번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처음에 가자마자 시험관으로 바로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난임 부부라는 그 진단을 저희가 받아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시험관 시술을 할 때 저희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4월에 그러면 자연임신 시도를 한번 해야 되는 거니까 더 늦어지기 전에 그래서 하는 걸로 바로 4월부터 하는 걸로 또 담당 원장님하고 저희는 상의를 또 끝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내일이거든요. 날짜로는 이제 내일 그래서 그 남포들이 또 잘 자랐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는 날이고요. 요번에 이제 내일 가서 결과를 보고 시험관은 이제는 5월부터 시작하는 걸로는 이미 얘기는 됐지만 이제 더 구체적인 일정을 듣고 올 것 같아요. 이제 5월부터 정신없는 날들이 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 일상이 이제 예전 같지는 않겠다. 물론 저는 이 시험관 또 준비 기간 또 어떤 것들 중간중간에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좀 저는 긍정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힘든 길인 건 알지만 그치만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물론 힘들겠지만 너무 힘들겠지만 최대한 시험관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긍정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임신 브이로그는 배란 유도 그리고 시험관의 첫걸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걸 보시고 아직도 조금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괜찮으니까 저랑 같이
또 준비해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제 퇴근을 해보겠습니다.